오늘이 네 번째 토요 포럼이에요. 요번에 이제 처음 입학한 학생들은 첫 번째 포럼이 되겠지만 박사님이 이렇게 토요일 날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 네 번째가 됐네요. 오늘은 박사님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내줄 건데 동영상이 굉장히 짧고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박사님이 잘 설명할 테니까 박사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5차원 전면교육을 이렇게 얘기 들으면 좋다고들 그러는데 그건 여기는 5차원 교육을 하는 곳이니까 좋다고 그러는 거지 진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박사님이 최근에 미국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언어학, 그러니까 언어를 가르치는 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얘기를 편집을 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 언어라는 거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언어를 배우는 거고 또 뭐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는 것도 언어를 공부하는 거고 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학습을 하고 공부하는데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생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언어를 외워야 돼. 아니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요령이 있어. 그 방법들을 해야 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영어를 이렇게 얘기해요. Only one way. 이건 굉장한 얘기야.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언어를 배우는 방법은 없다. 다시 얘기하면 공부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면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해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우고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해된 단위로만 들어오는 것이 언어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런 언어를 하게 되는 진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그런 능력을 봤더니 그거는 언어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매일 나누는 얘기예요. 인격과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속에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여기서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그래요. 자신을 잘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5차원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그리고 anxiety 그렇게 얘기해요. 불안이라든가 그런 게 없도록 자기를 잘 다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들어봐요.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 한 얘기가 공부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Only one way. 그거는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거의 밑바탕은 전부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5차원 교육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학자들이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법만이 유일한 only one way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정말 어떤 교육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Talking is not practicing. How do we acquire language? We all acquire language the same.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and only one way, when we understand messages. We call this comprehensible input. But what counts in speaking is not what you say, but what the other person says to you. In other words, when you get involved in conversation, what counts is the input that you can stimulate from other people. Our research in language acquisition has concluded that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relate to success in language acquisition. One factor is motivation. Students who are more motivated do better in language acquisition. Second, self-esteem. Students with more self-esteem, more self-confidence do better in language acquisition. Third, anxiety. The lower the anxiety, the better the language acquisition. Somewhere in the brain, Chomsky tells us, is a language acquisition device. Our job is to get input into the device. Low motivation, low self-esteem, high anxiety, the block goes up and the input cannot get in. This explains how it can be that we can have two children in the same class,
both getting comprehensible input. One makes progress, the other doesn't. One is open to the input, the other's closed.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and only one way, when we get comprehensible input in a low anxiety.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수용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수용성은 5가지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중에 아주 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motivation, self-esteem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박사님이 책 소개를 3권을 오늘 할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읽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5차원 전면교육. 바로 이것이 이런 수용성을 길러주는 거예요. 자, 2번째 책을 또 소개할 건데 오늘 책하고 연결돼서 이해하면 돼요. 자, comprehensible input. 이해되는 인풋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잘 이해하세요.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려면 인식의 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책을 읽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인식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5차원 독서법과 학문의 9단계예요. 박사님이 요번에 처음 여기 입학한 학생들한테는 뭘 읽고 오라고 그랬냐면요. 5차원 전면교육을 한번 읽고 오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수용성, 밑바탕을 바꿔주는 거예요. 물론 그 학생들도 이제 다음에 뭘 읽어야 되냐면 5차원 독서법을 읽어야 돼요. 이미 읽고 지금 독후감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뭘 한 거냐면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을 만들 수 있는 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하고 지금 2권 책을 읽었는데 오늘 이 교수가 얘기한 내용에 대한 대답을 박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오늘 책 한 권을 더 소개할 거예요. 오늘은 5차원 영어책을 소개할 거예요. 박사님한테 이 교육을 배우고 또 우리 여기 선생님들한테 훈련을 한 여러분들은 책을 볼 때 5가지 원칙을 봐야 돼요. 이 원칙으로 봐야 돼요. 지금부터 적으세요. 첫 번째 원칙. 적으면서 들어요. 첫 번째 원칙. 전체를 보면서 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이따 소개해 줄 거지만 뭐부터 봐야 돼요? 목차부터 봐야 돼요. 박사님 책을 볼 때 목차를 안 보고 책을 보잖아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두 번째, 문단별로 본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책에 문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국어 시간에 문단을 배워요. 그런데 문단별로 책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 다 지금 문단별로 보죠. 문단별로 본다는 것은 화제, 이야기를 보면서 가는 것이고 그건 그림으로 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단별로 그림으로 본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언어가 텍스트 언어라고 해요. 글로 된 언어예요. 학문의 9단계에서 그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2번째 언어는 그래픽 언어예요.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사람들이 책을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한 단계 점핑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한 단계 더 위로 뛰어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함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달 후에는 박사님이 5차원 수학법이라는 것을 책을 여러분들 소개해 줄 건데 5차원 수학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글을 그림에서 더 뛰어넘어서 함수로 올라가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언어를 가진 사람한테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박사님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박사님은 이런 책도 쓰고 또 박사님은 여러분들 잘 아니까 우리 과학자로서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머리도 뭐 IQ도 뭐 150 이상 뭐 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박사님은 IQ 높지 않아요. 공부를 잘해서 처음부터 뭐 서울대학 간 거 아니에요. 저는 삼수를 했어요. 삼수라는 거는 한 번 해서 안 되고 또 안 돼서 삼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박사님이 이런 우리 5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언어의 그 등급이 높아지면서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괜찮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박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책 정말 열심히 읽어봐요. 박사님이 제 책이 5권, 박사님이 한 10몇 권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5권만 읽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권씩 해서 2권씩 해서 10달을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제 책을 10번을 읽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정말 그 10번을 박사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읽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기적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박사님이 그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 토요일 날 이런 모임을 갖는 거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문단별로 본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선을 치면서 읽는데 그 뜻은 뭐냐면 그걸 센스 그룹으로 읽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인식의 틀을 시각화하면서 읽는다. 여러분들 지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돼요. 막 책을 많이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색안경, 지적인 색안경을 끼고 있는가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 밑줄을 치면서 읽는다. 뭐 밑줄을 막 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밑줄 치는 게 아니라 책을 보면서 상대방,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보면서 읽는 거예요. 박사님 책을 읽을 때는 박사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게 가장 박사님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인가 거기다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책을 볼 때 자기가 중요한 거에 밑줄을 쳐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중요한 거는 잘 그냥 알면 되고 저자, 글 쓴 사람이 중요한 걸 찾아내야 되겠죠. 5번째, 네모치기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아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5번째 이 네모치기는 워낙 안 하고 살아서 연습이 안 돼서 계속 안 할 거예요. 지금 박사님을 만나서 여러 달 되는 사람들도 지금 책 읽으면서 네모 안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를 볼 때도 박사님이 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목차 보고 문단별 보고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를 쳐야 돼요. 근데 박사님을 만나서 지금 뭐 5, 6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박사님이 하는 이 5가지 방식으로 지금 책을 안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박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박사님이 얘기한 그 기적을 맛볼 수 없어요. 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 다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맛보거나 바뀌지 않아요. 학교만 다닌다고 그런 일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여기 다니면서 박사님이 얘기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훈련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방법을 꼭 사용해야 돼요. 그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오늘 전면교육 1독한 사람이 있고 1독한 사람은 오늘 지난 다음에 2독을 해야 돼요. 5차원 전면교육 2독까지 마친 사람은 학문의 9단계 1독을 해야 되고요. 학문의 9단계 1독을 한 사람은 2독을 해야 되고요. 오늘까지 학문의 9단계 2독까지 간 사람은 5차원 영어 1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5차원 영어 1독한 사람 또 이렇게 쭉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참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인격으로 배우는 언어. 영어조차 공부조차도 인격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쓰는 얘기가 있죠. 인격으로 책을 봐라. 인격으로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only one way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보시고 동영상 보고 객관화 주관을 해서 여기다가 오늘 댓글에 올리는 거예요. 네, 객관화라는 건 뭐냐면 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주관화라는 거는 그 얘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5차원 전면교육 책을 여러분들 벌써 여러 번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뭐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죠? 고공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고공. 그래서 고공으로 본다는 거는 뭐부터 보는 거예요? 녹차부터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요. 이제 간단하니만 설명이 드릴게요. 목차부터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글에서 할래는 가장 중요한 용어들을 알 수 있어요. 프롤로그, 서문인데 다이아몬드 칼라를 꿈꾸며 그러면 이 책을 볼 때는 다이아몬드 칼라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이걸 보면 새로운 공부길, 여기는 공부하는데 우리가 공부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공부 자체가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은 뭔가, 공부를 왜 하는가 이런 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행복한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이겨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5차원 전면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아, 5차원 전면교육은 내게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고 이런 사람을 다이아몬드 칼라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를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예요? 5차원 전면기기 뭔가를 알려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책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차원 수용성을 길러주는 5차원 전면교육이 있는데 5차원 전면교육은 지력, 심력, 체력이 쭉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신경 쓰자면 이 지력은 바로 학문의 9단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력을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학문의 9단계. 그래서 여기서도 학문의 9단계가 나오지만 진짜 학문의 9단계가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바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을 쓴 거예요. 학문의 9단계라는 책을 쓴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심력도 있고 그 다음에 체력도 있고 자기관리도 있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맨 뒤에 보니까 이 책에 아주 놀라운 내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했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봤더니 바로 이걸 통해서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카이스트의 국가 미래 전략 보고서를 인용해서 쓴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카이스트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연구 교육기관 중에 하나인 카이스트에서 미래에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창조적 지성, 바른 세계관, 전면적 인성, 융합 능력, 글로벌 의식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뭘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디아 글로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거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5차원 전면교육에 있는 책의 내용은 바로 미래 인재를 기르는 이 5가지 요소를 길러주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차원 전면교육을 하면 여러분들이 인격이 발전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가 되는 가장 중요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책에서 이걸 발견해야 되죠. 여러분들 이걸 지금 2번 이상을 본 학생이 있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전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책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책은 5차원 독서법과 학문의 9단계예요. 근데 이 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책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5차원 전면 교육에서 지력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5차원 전면 교육에서 지력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책 한 권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전체로 봐야 돼요. 전체로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봐야 돼요? 이 목차를 봐야죠. 목차를 안 볼게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알려드렸으니까요. 두 번째는 뭘 봐야 돼요? 문단별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문단별로 본다는 것이 뭔지 여기서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창조적 지성. 이 학문의 9단계는 창조적 지성을 얻게 해주려는 책이에요. 그럼 창조적 지성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적 지성이
처음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쭉 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기 전에 아,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구나. 여기서 나눠져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쭉 책을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 여기 또 문단이 하나 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문단, 2문단, 3개의 문단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이 책은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1, 2, 3개 문단으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고 지금 보여줬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는 3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3개의 이야기. 3개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읽었을 때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지금 봐요. 이거 두 번째가 이게 두 번째인데, 여기도 이야기와 그림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이야기와 그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에게 놔두지 않고 박사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위에 있는 문단을 봤을 때, 요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면 여러분들 이해한 거고, 이게 안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요것도 세 번째가 있네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여러분들은 문단별로 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의 책을 읽으려면, 세 가지의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읽어야지 세 가지의 그림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사선치기, 밑줄치기, 네모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선치기, 밑줄치기, 네모치기를 한번 지금 잠깐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걸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어요. 요거 끝나고 여기까지 끊어져 있어요. 일단 요거부터 읽어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창조적 지성이란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적인 틀을 말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적인 틀. 이게 네모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런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바른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정보 처리 능력을 기반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며, 창조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사선치고 네모를 쳤어요. 그 밑줄은 어디다 칠까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요거라고 쳤어요. 창조적 지성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식의 틀을 말한다. 그럼 사선치고 밑줄치고 네모 쳤잖아요.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이요. 그냥 이렇게 읽으시자. 이거 다 필요 없고 창조적 지성이랑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이렇게 쭉 읽어가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아무것도 여기서 안 떠올라요. 지금 저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를 치면서 읽는 것과 여러분들 이거 없이 그냥 읽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번째 것만 해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학습이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해 자신의 지식 체계에 연결해 기억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룬다. 책을 읽었으면 기억이 돼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외우려고 그러는데 기억돼야 돼요. 이때 외부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언어의 형태를 띈다. 기호로 된 언어를 외부에서 받아들이면, 여기서 기호로 된 언어예요. 이거 기호 언어라고 그래요. 이걸 외부에서 받아들이면 학습자는 이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요. 재해석한 내용을 의미 언어라고 그러는데 의미 언어로 재구성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구성한 의미 언어를 비로소 대뇌가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뇌에서는 의미 언어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의미 언어.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쭉 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여기서 얻을 게 없어요. 지금 저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를 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이런 그림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림이 이런 거. 자, 봐요. 이것만 보면 앞에 거를 다 생각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외부에서 기호 언어로 들어요. 그런데 우리 뇌에서는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듣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이게 해석 중에 해석을 하죠. 그것이 인식의 틀인데 그래서 의미 언어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도 A라고 못 듣고 A 다시 다르게 변형시켜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공부를 완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식의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공부들은 이거를 안 해요. 뭐냐면 이것만 해요. 그래서 A를 배우고 나서 A 다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공부해서 A를 배우면 이걸 A를 배웠잖아요. 그럼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A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것 제가 5차원 전면교육을 통해 설명했어요. 두 번째, 문단별로 보는 걸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선치고 밑줄치기 네모를 쳐야 되는데 그럼 그림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그림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틀 때문에 그것이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부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식의 틀을 바꾸는 방법을 하는 것이고 그 인식의 틀을 바꾸는 방법이 어디에 써져 있냐면 학문의 9단계 책에 쓰여져 있어요. 이미 그걸 한 2독 정도 한 사람은 박사님이 한 얘기를 이해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게요. 책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목차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쭉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갈 때 그냥 읽어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가야 될까요?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그렇게 읽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선 치고 밑줄 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문단별로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사고구조 변환법. 자, 우리가 남들과 얘기를 잘하려면 영어를 잘하는 것만은 안 돼요. 내 생각을 알고 남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고구조 변환 학습법이라는 것이 5차원 영어책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뭔지를 박사님한테 꼭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책을 보면 돼요. 책을요. 자, 그럼 책에 어떻게 써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은 문단별로 보고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면 돼요. 사고 구조 변화를 알기 위해서 자, 첫 문단 있고 두 번째 문단 있고 세 번째 문단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제가 첫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만 같이 공부해 줄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기서 그림이 하나 나와야 되고 여기서 그림이 하나 나와야 돼요.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면 돼요.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사고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미국 사람하고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영어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은 해요. 여러분들 영어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중국어를 중국어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사고 구조를 변환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그 방법을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밑줄 칠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그렇게 해요. 영어식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또 중국어식으로 생각해라. 말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러면 박사님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보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사고 구조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미 아까 얘기했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 사람은 내가 있으면 여기 I가 있어요. 나로부터 이렇게 생각해. 나로부터. 그래서 주소를 얘기할 때도 아파트, 뭐 종로구, 서울,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군요.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자기네, 그 다음에 뉴욕, 그 다음에 USA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도 거꾸로 얘기해요. 나로부터 바깥에서 얘기해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슨 아파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그들의 언어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한 예로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인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 보자. 미국인은 항상 주어 동사의 순으로 얘기해요. 주어 다음에 무조건 동사가 나와야 돼요. 주어와 동사를 말한 후에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한국인과 미국인의 궁금한 것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설명해주고 오늘 마무리 짓읍시다. 자,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고 잘 들어봐요. 나는, 잘 들어요. 어저께 집에서 친구들과 TV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뭐 했는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래요. 나 어저께 텔레비를 안 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걸 나중에 얘기한다니까요. 나를 나중에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변두리를 얘기해요. 나는 하고 어저께 집에서 친구들과 아무리 들어야 소용없어요. 뒤에 보았다 그러면 본 거고 뒤에 가서 안 보았다 그러면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도 어떻게 나는 하면 처음부터 결론을 내요. 보았다, 안 보았다 결론을 먼저 내. 그래서 그냥 처음을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얘기해요. 텔레비를 봤는데 친구들하고 봤는데 어저께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왜 영어가 잘 안 들리냐면 한국 사람들은 뒤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남이 얘기하면 안 듣고 있다가 뒤에 가서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면요. 뒤에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면 사고 구조를 바꿔야지 영어를 말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그것이 5차원 영어책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5차원 영어책을 읽어보면 거기서 언어의 비밀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각자가 이제 다음 박사님 만날 때까지 이제 책 한 권을 갖고 이제 책을 보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5차원 전면 교육을 갖고, 어떤 사람은 5차원 독서법을 갖고, 어떤 사람은 5차원 영어책을 갖고 지금 볼 거예요. 하지만 방법은 다 똑같아요. 목차 보고, 전철 보고, 문단 별고, 문단 보고,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기를 해서 책을 보고 독후감을 써서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